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시장 군수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검찰의 조국 멸문지화 수사를 최종 승인한 대법원 판결에 경악과 당혹, 분노,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전북도 직속기관 소속 간부인 A씨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의혹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최근 정성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부터 장기 표류 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우려까지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13일 오전 8시부터 40여 분 동안 시청 앞에서 불법 계엄 내란 사태, 윤석열을 탄핵하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 시장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무자비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내란죄를 스스로 밝히며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아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지체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다른 시군 시장 군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2일 터미널 사거리에서 내란 속에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충성 진안군수와 전주, 익산, 군산시장 등도 대통령 탄핵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과 심덕섭 고창군수도 14일부터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검찰의 조국 멸문지화 수사를 최종 승인한 대법원 판결에 경악과 당혹, 분노,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에 대한 광란의 수사에서 시작된 권력남용은 결국 오늘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를 통해 조 대표의 명예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전북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한 깃발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전북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북 대부분의 시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저녁 6시 이후에 부안과 고창, 순창에서 각각 터미널 사거리와 군청, 농협중앙회 앞에서 열립니다. 김제는 그보다 1시간 전인 오후 5시와 다음 날인 14일 오후 4시에 최강마트 사거리에서 집회가 예정됐습니다. 정읍은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옛 정읍 원예농협 앞에서, 남원은 매일 저녁 6시 남문 사거리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전북도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13일 전북도 직속기관 소속 간부인 A씨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의혹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징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최근 정성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부터 장기 표류 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우려까지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방송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전북방송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담긴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이 일대는 간척사업을 통해 41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57개가 넘는 면적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김제 신포항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보니 지역민의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물론이고 고용 연료와 소각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은 고스란히 김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전면 재검토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치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최소한의 북서풍 방향을 고려해 남북도로에 연접한 동진강 하단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실질적 사업 계획 전에 공청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8만 명 붕괴가 코앞에 닥친 가운데 김제시 차원의 계획과 대책을 묻는 말.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 온천과 노인, 임대주택과 같은 장기 표류 사업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도 오갔습니다. 올해 수립된 김제 도시성장계획 전략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에 관해서는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어 이후 김제시의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고염도 폐수 처리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날 오간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55분 전북방송 채널 25번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정권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원택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바로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절차로 인해 계엄 해제가 4시간가량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이 방지돼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해당 문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 탄핵 없이 윤석열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현행법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옥중 직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됐다며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오직 김건희를 지키고 국가는 국민이 지켜야 하냐며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처참한 인식에 첨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안군 백산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한편 해당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10번째 양성 발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전국 농협 모구촌 오리 계열사와 전북 내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에 내려졌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총 공사비만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발주가 임박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사들이 대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초기 설계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공사는 올해 말 새만금 수변도시 23409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23409 입찰에서는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가 크다는데요.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설계 비용이 필요한데 지역 상위권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일부 업체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다른 업체들 역시 자금난으로 신규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머물며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입주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11개월간 거주하면서 영농 재배 실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시설은 총 7세대로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임시 거주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읍 동신초등학교 한승인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받았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교육자료와 콘텐츠 제작, 과학발명연구회 운영, 과학교과서 심의위원 활동 등을 통해 과학교육 확산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발명교육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을 받았고 도내 최초로 발명교사 인증제 명인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부안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 초까지 음주 운항을 단속합니다. 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검문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선박 음주 운항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할 때는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쓰지 않는 창고를 활용해 지역 마을을 살리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 주천면 하주마을에 13일 문을 연 노휴가는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하주 발효마을에서 생산하는 쌀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한테도 소득 창출이 되고 우리 마을 기업도 성장 같이 동반선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